녹화 끄기, 녹화 끄기. 녹화 눌러보세요. 녹화 진행 중. 녹화 눌러보세요. 어? 녹화 이제 녹화 중이네. 잠깐 이거 중지를 녹화 중이야. 이제 시작한 거야. 아니, 시작하신 거죠. 지금 눌렀어 하고 시작된 거야. 그럼 아까 것이 또 날아갈 수도 있어. 1교시 거 한번 요거 내려보세요. 완전 닫지만 1교시 게 여기에 여기 있어. 있네. 그러면 이건 이거대로 된 거고. 잠시만요. 그 1교시 거 시간대 한번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해요. 야, 지금 3시 5분이 돼서 그러니까 녹화는 여기서도 녹화기가 있다요. 그거는 공유에 자, 시작하자고. 질문 우리 이정민 회장님. 근데 여기에 2개 다 들어와 있어. 이게 내 거고 이게 자기 거야. 이거 호스트고 나잖아. 공동 호스트잖아. 아직도 안 나가졌어. 그럼 그건 그거대로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잠시만요. 여기서 자기가 입장을 했으니까 내가 입장한 거 이중으로 돼 있어 지금. 여기 지금 결과적으로. 그래도 요건 새로 녹화가 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요거 시간대를 혹시 모르니까 이게 지금 1359죠. 그럼 이건 녹화가 제대로 된 되는 거예요. 거야. 예. 그럼 이건 이거대로 지금 새로 출발하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된 거죠. 그렇지.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예. 여기가 지금 호스트가 내가 들어와 있고 자기가 한 게 들어와 있고 그래. 저는 정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요것은 스마트폰이고 예. 요건 스마트폰이고 요건 호스트 내가 들어와 있는 거고 이제 동작 50+% 자기가 로그인한 게 하나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50+%로서 자기가 네. 나를 공유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서 로그인을 아까 해버리니까 여기서도 자기가 들어와 있고 내가 들어온 게 들어와 있고 그런다고. 이렇게 공동 호스트를 해준 거지. 응? 이제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노트북에서 나를 공유만 해줘야 돼. 공동 호스트로만 지정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내 노트북에서 자기가 로그인을 해버리니까 자기도 들어와 있고 나도 들어와 있고 지금 두 가지가 돼 있는 거야. 이제 알았어요. 응? 다음에는 다른 데서 공동 호스트로만 지정해주면 돼. 공동 호스트가 지정되면 그 사람이 다 관리를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 강의를 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래도 시니어 중에서 저와 교육생 중에서 파워 유튜버인 이정민 훈장님이 계시니까 저한테 질문하셔도 좋고 이정민 훈장님의 경험을 듣고 싶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것은 제가 답변을 하고 또 보충적으로 해주실 수도 있고 이정민 훈장님한테 질문을 해서 강의를 뭐 필요로 하다면 공동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로 뭐 모르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15,000명을 구독자를 가지고 계시고 내가 볼 때는 한 10만 원 가셔야 되는데 왜 지금 15,000명밖에 못 갔을까가 의문이긴 한데 이따 끝나고 잠깐 바쁘시더라고 이정민 훈장님도. 그래서 지금 뭐 어떤 거든지 질문을 하시면 아는 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르면은 또 제가 공부해서 다음 시간에 대답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질문. 대답할 사람이 둘이나 있습니다. 아까 전태수님 김동욱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 질문할 거 있으면 한번 오세요. 예, 예. 권우상 선생님 마이크 켜시고 아니에요?
김동국님, 김동국 선생님한테 죄송합니다. 질문을, 아니, 그래도 아무거나도 또 저도 있고, 우리 원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이정민 아나운서가 있어요, KBS. 그리고 전번 주에는 내가 김정민 씨하고 남원을 촬영 갔다 왔는데, 정민. 전태수님, 뭐, 질문할 거 없습니까?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예.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정민 원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니, 10,000명을 언제 도달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니, 음소거 켜시고, 아니, 음성을 마이크 켜시고. 한번 이거 따로 예, 들어가요. 예. 그럼 들리실까? 네, 제 목소리가 커서 잘 들리실 겁니다. 마스크, 예. 마스크 벗고, 마스크. 제가 201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복습 자료를 제공해달라 하는 분들이, 제가 이제 감사로 제가 강의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복습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길래,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지, 무슨 복습 자료가 필요한가 그랬더니, 돌아서 뭐 까먹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습 자료를 제 홈페이지도 있지만 트래픽 문제도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어, 복습 자료를 유튜브에다 올리면 용량에 제한 없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라는 그게 알게 돼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렸어요. 유튜브에다 올렸는데 2017년도에 돈이 왔어요. 자기합수표가. 금액은 적지만 자기합수표가 왔어요. 이제 10만 원 이상이 되면 돈이 보내주는데 그때는 이제 계좌를 연결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집 주소로 자기합수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왔을까? 이렇게 검색 찾아보니까 유튜브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가고 제 영상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넘어가면 그 상호활동, 광고 효과를 가지고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처음에 유튜브 활동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꾸준히 유튜브를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고 어차피 직업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거는 했으니까 유튜브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연습을 별도로 공부해서 이거를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 동전 90%는 제가 왜 등록했냐면 여기 교수님들이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영상에는 최고봉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배우러 온 거거든요.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만큼은 저도 나름 한가닥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유튜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벌어들인 돈은 약 한 8자리 정도 금액으로 8자리면? 네. 천만 원 이상은 벌었죠. 누게?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먹방이나 이런 영상에 비해서 교육 영상은 컨텐츠 누적 그 조회수라든지 금전적인 이런 거는 약해요. 솔직히. 저 같은 영상을 하시려면 저는 반대합니다. 노가다기 때문에 과로사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 사명이니까 이걸 하는 거죠. 아까 우리 교수님이 이정민 아나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를 이정민이라고 조회해보면 이정민 아나운서 결혼했다, 임신했다, 출산했다, 육아한다 그 얘기만 나와요. 저 이정민은 안 나오고. 그런데 어느 학생이 이정민 훈장이라고 검색하니까 선생님이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그 이전부터 저는 이정민 훈장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정책적으로 명함에도 이정민 훈장이라고 새기고 어디 가든지 이정민 훈장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 브랜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정민 훈장을 네이버나 어디든지 검색하시면 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성공한 사람으로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000명도 넘었고요. 15,000명도 넘었는데 강의를 요즘도 안 하다 보니까 요즘 영상을 많이 업로드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또 한 인원이 내려가서 14,900대로 이제 내려갔죠. 15,000명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왔다 갔다 왔다가 작년 올해 그러네요. 요 정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10,000명이 될 때는, 뭐, 얼마 전에 됐어. 지금부터 얼마 전에.
만 명이 된 거는 꽤 전에 됐어요. 그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처음에 1,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 거고요. 근데 그것이 10년이 걸렸어요, 저는요. 왜냐면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 홍보도 안 했기 때문에 제 강의에 참여하는 교육생분들이 제 강의를 보셨기 때문에 조회수가 늘었고 시청자가 생겼던 거고 구독자가 생겼던 거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책적으로 이런 교육을 참여하면서 인큐베이팅하는 사업이라든지 국가 사업이라든지 참여하면서 그런 교육을 전문적으로 배웠어요. 세무교육 관련된 거라든지 저작권 관련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정책 교육이라든지 이걸 들으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배우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배우다 보니까 저 역시도 배운 거를 그대로 또 이제 교육생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어서 득이 많이 됐죠. 그러면 또 그 15,000명이나 되시니까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경고를 받으셨을 많이 텐데,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셨는가요? 저작권이라고 하는 거는 저작권자가 생존 시에는 계속 지속되고 저작권자가 사망 시에는 유족이 대행을 할 수 있는데 70년간 지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유명한 사람들 노래를 뭐 연주곡을 거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작권 침해라고 대번에 와요. 대번에 오는데 메일로 오거든요. 업로드 할 때도 떠요, 바로. 그러면 그 저작권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2010년서부터 우리나라, 일본,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유튜브하고 체결이 뭐냐면 그것으로 발생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저작권자한테 간다. 그런 경우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나눠 갖는 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저작권자가. 이 저작권법이라는 거는 침보죄이기 때문에 본인이 걸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요즘 이제 뭐 유명한 데는 다 법무법인을 통해서 하겠지만은 그래서 뭐 법적으로 제가 뭐 처벌을 받는 거는 없습니다. 남의 영상을 사용했다든지 남의 컨텐츠를 이용해서 또는 또 다른 사람 노래를 가지고 사용했다 해서 제가 법적으로 처벌받는 건 아니고 대신에 그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니까 유튜브 정책이 이제 수익금을 돌려보내는 거다 이거죠. 저작권자한테. 예. 그래서 어떤 경우는 50분짜리 영상 중에 1분 정도를 다른 사람 노래를 썼는데 그로 인해서 수익이 다 가니까 이 업로드한 영상 유튜버가 영상을 내렸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즉 50분 중에 1분 때문에 그 수익이 다 저작권자한테 간다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해서 그런 사례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지금 제가 일부러 남의 영상 노래를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몇 개 있고요. 그거는 이제 한 10년 전에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최근에 올리는 거는 합법적으로 저작권자를 통해서 영상을 이제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받고 쓰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 저작권자한테 그 노래를 허가받은 적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저번에 그 빗소리 맞춰서 노래 나오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저작권자, 작곡자한테 허락을 받고 제가 영상을 만든 거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저작권에서 음원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셀바이 뮤직이라든지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1년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해가지고 돈을 내고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마음대로 업로드가 가능하고요. 그런 이제 정책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서면상으로 받기도 하고요. 구두상으로 받아도 되는데 아무래도 서면상으로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당사자한테 허락을 받아서 제가 당사자한테 돈을 받고 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고 제가 유명치 않다 보니까 이제 허락만 받으면 그 음원을 가지고 제가 사용한다는 것을 명시해 놓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자면 저작권자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을 하는 사이트가 있다는 거죠. 저작권 협회로 연락하든지 그렇죠. 연락을 해서 허락을 특정 곡에 대해서 허락을 받거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직접 노래를 백으로 깔든지 했을 때는 직접 위반되지만 이제 뭐 스피커로 나온다든지 남이 부르는 노래를 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분수 쇼를 구경한 적이 있어요. 분수 쇼를 하다 보면 또 분수가 나오면서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 음악도 같이 촬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작권 위반으로 걸려요.
그 음원 거기서 노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음원을 바꿀 수도 있고 음원만 삭제할 수도 있고 영 싫으면 영상 자체 콘텐츠 올린 거를 삭제해 버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지 그 어떤 식으로든지 그 대중가요든 어떤 노래를 쓰게 되면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저작권에 걸리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허락을 받는 방법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작권 협회를 통하든지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든지 예. 또 그걸 허락해 주는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금전적으로 이제 돈을 내고 쓰는 거죠. 근데 그 비용은 어느 정도로 저 같은 경우는 5년간 계약을 맺었고요. 특정 노래에 대해서 계약을 맺었습니까? 포괄적으로. 아니죠. 거기서 그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모든 노래를 제가 1년에 120곡, 5년간 600곡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하고, 36만 원 정도를 제가 결제를 했어요. 5년치. 5년치. 그러면 처음에 36만 원은 좀 부담이 되지만 5년치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수익이 될 때는 좋은 방법이네요. 받아서 미리 이제 선결제하고 거기서 사용하는 노래는 600곡까지는 제가 5년간은 마음대로 올려도 되는 거고요. 5년이 지나고 나서는 업로드는 안 되고 이미 올라간 영상에 대해서 법적으로 허락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을 이제 경고가 또 다르게 저작권과 관련되지 않는 또 경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욕지거리를 해가지고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게임 유튜버가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저작권 침해가 돼가지고 몇천억을 물어든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뮤디파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구독자가 1억 명이 넘는데 이 사람이 게임 영상을 올리다가 거기서 생방송하다가 흑인 비하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사고가 나는 바람에 게임을 허락받지 않고 사용했다는 그것 때문에 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그러면 저작권 협회나 이런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받고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게임하니까 효과가 있잖아요. 게임 회사 입장에서 홍보 효과가 되기 때문에 그냥 다 묵인해 주는데 이 사람이 흑인 비하 발언을 하는 바람에 사회적 문제가 되는 바람에 게임 회사에서도 그동안 업로드했던 거 다 내려라. 그리고 그동안 나로 인해서 이 게임으로 인해서 벌었던 돈을 나는 수익 강제 수령하겠다. 그래서 물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고가 있었죠. 그런 것만 아니면 일반적으로 다 서로가 좋은 거니까 노이 좋고 매부 좋고 해서 넘어가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일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음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음악을 까는 경우도 있지만 연주된 어떤 현장에서 아까 분수쇼의 음악처럼 예. 현장에서 타인이 연주하거나 자연스럽게 음악 환경에서 녹화된 타인의 노래 저작권을 사용하면 저작권 유본이라고 경고가 오잖아요. 수익이 날 때는 아까 그 돈을 주고 사든지 하고 처음에는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많이 되면 그때는 좀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잖아요. 저한테는 수익이 안 생기지만 그로 인해서 유튜버는 돈을 벌거든요. 네. 협정이 안 되지만 돈을 버는 건 유튜브가 돈을 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발생했던 그런 문제점들은 유튜브가 처리를 해주고 이제 1000명 구독자가 넘어가면 수익 활동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구경 가다가 보면 주변에 나오는 음악 소리가 적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는 유튜브 정책상 위반이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러나 그거를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수익들이 글로 간다라는 거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반사회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하면 정보를 받아가지고 채널이 완전히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편 저쪽에서 크게 기분 나쁘다 그러면 그냥 채널을 폐쇄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채널 폐쇄는 좀 이따 질문하고요. 일단은 이제 음악이 이 자기 유튜브 콘텐츠에 깔리면 일단 저작권 위반으로 통보가 즉시 옵니다. 뭐 유튜브에 뜨든지 뭐 메일로 오든지 그러면은 그 이익이 저한테로 귀속이 안 되고 그 콘텐츠 제작자로 안 오고 유튜브가 수익이 나지만 그 구독자가 있는 만큼 나지만
그 콘텐츠 원 노래 저작자한테로 가고 유튜브는 당연히 그 이익이 자기들이 또 이제 쉐어링을 하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관없다 하고 할 때까지는 저작권이 와서 유튜브가 이익을 보던 음악 저작권자가 이익을 보던 상관이 없으나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한 경우는 좀 섭섭하지요. 그런 경우에 이제 물론 어떤 콘텐츠가 처음에는 적게 알려졌지만 한 5년 동안 누적이 돼 갖고 많아질 수가 있기도 해요. 그게 뭐 10,000명이 되든 뭐 대체적으로는 그 유튜브에 구독자가 많아지지는 조회수가 많아지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 걱정할 것은 없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걱정을 해야 되느냐를 또 다시 물어보겠는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유튜브 계정이 폭파돼 버렸다고 말하는 경우에요. 유튜브 그 어떠한 경우에 물론 이제 저작권 위반 경고 사항이라고 그 유튜브 계정의 질문과 Q&A 등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고 들어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 이정민 회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자기가 10,000명, 50,000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데 계정이 소위 폭파돼 버렸다. 계정이 말소돼 버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보면 그런 경우에 어떤 것을 계정이 폭파되지 않도록 소위 유튜브가 일방적으로 계정을 삭제해버리는 처벌을 하지 않도록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사례는 없지만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이제 약사분이 유튜브를 하셨는데 유명하신 분이에요. 퇴경화 양복자라고 하는 고태경 씨 약사님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에 유튜브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익이 0이래요. 구독자가 200만 명이 넘는데. 근데 이분은 이제 요즘 K-팝에 맞춰서 춤추고 이런 거를 하시는 거예요. 100% 저작권 위반이잖아요. 자기 노래가 아니니까. 그 뭐 방탄소년단의 버터 음악에 맞춰서 춤추고 이런 걸 너무나도 즐기시는 분이다 보니까는 그런 거를 통해서 구독자는 200만 명이 되는데 저작권 위반 때문에 수익은 0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신에 이제 원체 유명하시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초청을 받죠. 외국에서 그런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럼 이제 초청비를 받거나 이제 이런 경우는 하시는데 구독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수익, 광고 수익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구독자 100만이 넘는 분 중에서도 뭐 축구 좋아하시는, 축구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성함을 따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은, 근데 축구 같은 영상이 우리나라 프로 축구 말고 프리미어 축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프리미어 축구 영상을 가져와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설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생방송처럼 그런 경우에 그쪽 프리미어 측에서 허락 없이 했기 때문에 유튜브 정책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페널티를 먹여가지고 채널이 이제 정지되는 경우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영상의 음원을 사용해갖고 그렇게 해서 뭐 저작권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채널이 정지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요. 큰 사건이 발생된다거나 아까 흑인미아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큰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반사회단체 조직을 했다든지 영상 속에서 뭐 이렇게 되면은 국가 차원에서도 막아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지 일반 우리 유튜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그러면은 폭파된 경우에 정치적인 용어를 심하게 그 적대국에 대해서 탈북자가 이제 김정은 북한 정권을 심히 독재자라고 칭하고 뭐 당연히 우리 남한은 예. 당연하지만 아주 어떤 특별하게 욕을 하게 되잖아요. 또 김정은 뭐 X 그러는 경우도 폭파되는 경우가 한 사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욕을 유튜브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이 여당 야당에 관한 서로 이제 정치 비방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뭐 페널티를 받거나 이런 거는 제가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뭐 반사회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뭐 이렇게 되면은 유튜브가 아니라 뭐래도 국가에서 처벌을 하겠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뭐 형사처벌이나 아니면 어딘가 재패 가겠죠. 이제 그런 경우 말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생활적인 ASMR이나 또는 일반적인 여행 블로그라든지 이런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꾸준히 자기 컨셉에 맞춰서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구독자도 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 그 우리 어, 예. 당연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했던 목적이 교육 자료를 이제 복습 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제가 제작한 거죠. 저는 순수히 교육 목적인데 유튜브는 100% 상업 활동입니다. 유튜브는 100% 상업 활동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이 되든 안 되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선생님 생각이시고요. 유튜브에서는 뭐든지 다 상업 활동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훗날 저작권 침해가 됐다라고 메일이 오기도 하고요. 업로드하는 순간 거기서 바로 저작권 침해라고 뜨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교육 자료를 만드는데 종교적인 거 기독교니까 거기에 이제 뭐 성스러운 음악 같은 게 쫙 들어가면 더 듣기 좋고 보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작권자는 예를 들면 그 연주곡을 연주한 단체가 있고 개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연주곡을 누가 했는지 모를 때가 있죠. 방탄소년단의 노래는 방탄소년단이 노래했다는 거 아니까 작사자, 편곡자가 있다는 걸 명확히 알지만 뭐 폴머리 앞단 그런 폴머리 앞단 노래가 있잖아요. 연주곡이 있잖아요. 그건 딱 알 수 있지만 보편적인 뭐 찬송가라도 이거는 누가 연주는지 잘 몰라요. 그런 경우는 저작권자가 분명히 있지만 신고체이기 때문에 누가 내 노래를 함부로 썼냐라고 저작권을 걸기 전에는 몰라요, 솔직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음. 그리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 이런 유명한 합창단이 연주한 노래들이 있으면 누가 들어도 이건 파리 뭐 합창단이 했다, 서현 합창단이 했다, 뭐 어느 합창단이 했다, 뭐 서울시향이 했다, 뭐 수원 합창단이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홍보 영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야박하게 하지는 않아요. 어, 이 방탄소년단 노래 이런 거는 되게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싸이의 강남스타일 45kg가 넘어갔잖아요. 세계 최고로 올라가 있는데 그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상을 올린 사람들도 다 저작권 위반이에요. 그 사람은 돈 벌려고 올린 건 아니었는데 예, 본의아니게 저작권 침해 요청을
했다고 이제 메일이 받을 수는 있겠죠. 기분은 불편하고 나쁘겠지만은 남의 돈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법적인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이제 인기는 얻을 수 있죠, 내가. 인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도 듣고 그러니까 유명한 노래를 처음에 조회수가 적을 때는 BTS처럼 유명한 노래를 깔아서 얹혀서 가고 그 구독자 수가 조회수가 많아져서 인컴 수입에 영향을 줄 때는 그 부분을 자르고 처음에는 인기 음악에 좀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을 하면 저작권 위반이라고 통보가 오나 무시해라 이거지요. 내가 돈을 안 받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자기 구독자를 늘리는데 좀 편성을 했다가 돈이 들어올 뭐 1,000명, 뭐 5,000명 이렇게 넘어갔을 때 옛날 콘텐츠가 음악이 이제 자기가 구독자 수가 한 5만 명이 됐어. 근데 계속 그것도 남이 보고 있어. 그러면 그 음악 부분을 다른 걸로 대체하든 오리지널이 있다면 그럼 그 부분을 잘라버리든 어떤 방법을 써야죠. 추가적인 구독이 생긴 수입을 가져가니까. 근데 계속적으로 내가 포기하겠다고 하면 그 콘텐츠에 음악이 깔린 걸 그대로 둬도 되고 그대로 둬도 되고 그 콘텐츠 그러니까 음악이 저작권 위반이라고 통보가 돼도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그 대신에 수익은 자기한테로 안 들어온다. 그러면 유명한 음악을 썼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느냐? 그 유명한 음악 때문에 자기 콘텐츠가 홍보되는 어드밴티지가 있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유명해지면 이제 내가 유명해졌는데 구독자 수가 막 급속하게 늘었는데 그 이익이 그 사람한테로 가는 거지요. 그러려면 이제 그 콘텐츠를 바꿔야지요. 그 음악 부분을. 이제 그런 요령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유튜브 정책이 이 요걸 심하게 많이 해서 3번 경고를 받았는데도 적절한 해명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해명이 유튜브 측에서 납득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폭파, 그 소위 말하자면 계정을 유튜브 일방적으로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너무 우리인 경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하여튼간에 유튜브가 그 어떤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되는 것을 3번 경고를 받았을 때 일방적으로 계정을 없애버릴 수 있다. 그것만 참고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인 경우는 뭐 욕방송이라든지 정치적으로 심오하게 혐오스러운 여성 비하라든지 인종 비하라든지 그런 경우는 없죠. 그리고 이제 음악 콘텐츠가 뭐 어떤 저작권이 위반됐을 때 처음에 초기에 사실 500명 넘어가기도 어렵고 1,000명이 넘어가기도 어려운데 그때는 뭐 그냥 어떤 영상을 그대로 뭐 쓰셔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걸 공유를 해서 어, 지금 이 공유 그 저작권 이게 말하자면 유튜브가 MCN이라 멀티 채널 네트워크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이제 브랜드 채널로 해서 지인이 관리하게도 하지만 전문 업체가 관리를 해서 이 수익을 전문 업체가 받아서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한 5만 명 정도, 10,000명에서 5만 명이 될 때 자기 가까운 사람이 자기 채널을 유지 관리하거나 운영해 주거나 상당 부분 기여를 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뭐 그렇게 해서도
뭐 아까 그 김치 당근거나에서 몇백만이 가는 수도 있고 전문적으로 자기 채널을 관리해주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 회사한테 유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MCN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콘텐츠 기획에서부터 관리까지 해줍니다. 그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내 콘텐츠를 거기서 관리만 좀 해주는 방법이 있고 내 콘텐츠를 그 채널 이름으로 올리고 관리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런 두 가지 방법이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되고 돈이 되면 하는 비즈니스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내 채널 콘텐츠는 내 것이고 관리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 회사 이름으로 나는 출연만 하고 내 콘텐츠가 아니고 그 MCN 회사가 콘텐츠를 갖고 있고 나는 액터만 되는 경우 말하자면 그런 콘텐츠 형식으로 내가 가진 콘텐츠를 그 회사 이름으로 노출시키고 관리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걸 참고로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뭐 당장 뭐 우리 그 이정민 훈장님 빼놓고는 그것을 고려해 보실 분은 없으시니까 단지 이렇게 돈이 뭐 100만이 넘어가고 그러면 뭐 월 몇 억씩 들어오니까 그 컨셉을 잡거나 뭐 여러 가지 섭외를 하거나 했을 때 전문 돈을 받고 뭐 때로는 5대5, 7대3, 7을 그 회사가 가져가고 3을 내가 갖는 그런 시스템으로 서포트 해주는 회사가 있다. 뭐 돈 되는데 대리해 줄 때가 많겠지요. 뭐 그렇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또 본인이 노력을 해야죠. 만약 그런 회사에게 처음부터 위탁을 하면 수익이 거의 제가 안 갖게 되죠. 콘텐츠를 만든 사람이 노력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맡기면은 그 사람들의 그 기회 비용을 지출하게 되니까 수익을 오랫동안 퍼센테이지를 많이 가져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MCN이라는 게 있다는 거, MCN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제작은 여기서도 연간 소득이 뭐 서은 이야기는 85 이런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입니다.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제 서은 장난감 간식 리뷰 그 어린이들이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 거죠. 토이몽 TV라든지 제이플라 뮤직은 1630만 명이 보는데도 15억 매출을 하고 이제 이런 것은 음악과 춤만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린이, 여자가 하기가 좋고, 만약에 젊은 엄마, 애가 있는 젊은 엄마가 자기 애가 장난감을 갖고, 노는 장난감을 조립하고 리뷰하고, 노는 이야기를 스토리 있게 하면은 인기가 많다. 애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움직이는 영상. 들을 동물이 나오고 또 장난감이 요즘에는 난이도가 또 굉장히 높잖아요. 또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이트가 그래서 구독자를 제가 이쪽으로 공유를 요걸 풀고 하여간 공유를 풀고 다시 한번 공유를 하면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인기 순위가 뭐 톱 10 급상승, 뭐 유튜버 순위 뭐 하락세, 한국 탑 10, 일본 탑 10,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요 구독자를 누르면 한국에 지금 현재 순위가 나오잖아요. 블랙핑크 음악이고 7천만이고 0.3부터 올랐고 인플루언서 1인 크리에이터를 유튜버를 인플루언서 같은 유명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분석해서 서비스 해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을 보고 이 광고주가 광고를 합니다. 저의 가족 중에 한 명이 뉴미디어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광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문과 방송과 케이블 TV에 광고하지 않는 광고 파트 팀장인데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현재 구독자가 6,290만 명이고 내가 여기다 광고를 하겠다고 하면 유튜브가 이제 측에서 구글 측에서 광고를 접수하고 이 근거가 객관화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자기가 노출한 광고가 그다음에 구독자가 몇 명이고 조회가 몇 명, 구독자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게 구독자가 7천만 명이라고 그래서 그 조회가 7천만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얼마이냐고 이 타겟층, 이 타겟층의 연령대 수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객관화해서 광고비를 집행합니다. 이런 돈이 되는 데는 다 분석 툴이 있고 분석해 주는 데가 있죠.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토이몽, 서은이야기, 엠네트 그래서 구독자가 많아야 좋죠. 그 구독자도 많아야 되지만 조회수가 많아야 되겠죠. 이런 사이트가 있으니까 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사이트 이런 7천만의 구독자와 3,344만 명의 평균 조회수가 있는데 원인이 뭔지 이 사람들의 컨셉은 뭔지 뭐 아무래도 음악을 선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먹방 음악을 내려가다 보면 교육, 엔터테인먼트, 영화 뭐 인물 먹방으로 가게 되죠. 아마도 엔터테인먼트 재미있는 걸 좋아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찾아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채널은 KR 녹스 인플루언서 컴이네요. 이 채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시 공유를 그리고 결국은 아까 이 그 KR 녹스 인플루언서 컴이라는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먹방은 어느 것이 인기가 있고 뭐 어떤 또 종류 장르별로 분리를 할 수 있으니 이 유사 장르에 대한 분류와 이 사람들의 유튜브를 보고 벤처마킹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요. 아무래도 잘 나가는 사람을 모방하는 게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만의 창의성 있는 독창적이고 차별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뭐 이 쌈장라면도 조회수가 먹방이 잘 되지만 이거 1180만 회 라면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저희 시니어들은 많이 이겼습니다만은 쇼티브 스마트폰만으로도 별 장비가 없이 스마트폰으로만 찍어서도 32만 명이 구독자를 갖는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그 성호 육묘장 농사 유튜버인데 이런 그 말하자면 상추라든지 고추 모종에서부터 성장 과정을 매일 찍어서 올리는 것도 상당한 관심사항이 있나 봐요. 자연에. 근데 이제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매일 이 성장 기록, 자기가 키우는 농사를 올림으로써 32만 명의 유튜브 보면 열심히 할 만합니다. 재미도 있죠, 당연히. 수입도 들어오지만. 이 과장이라는 뭐 21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평범한 직장인, 그러니까 이 과장 직장 생활의 애로사항을 방송하는 분 같죠. 그리고 이제 전번에 워크맨 장성규는 구독자 300만 명인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엔터테인먼트 5명 정도의 전문가가 붙어서 서포트해주는 방송 수익을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기획을 해서 방송하는 사람 편집을 1차 편집이 한 사람하고 2차 편집이 이 캐릭터 AR을 그 자막을 넣는 이런 편집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내용 편집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서 10분을 편집하기 위해서 8시간에서 10시간을 촬영을 해서 이건 방송 분량처럼 만드는 겁니다. 방송이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면 한 달에 20억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거 꼭 방송에서 만드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기획을 해서 콘텐츠가 아주 알차게, 이게 말하자면 눈 뗄 새가 없는 거지요. 편집과 압축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송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압축도 있게 잘 만들어서 기가 막힌 내레이션으로 방송에 내지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물론 구독자 수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아주 전문가가 붙어서 전문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구독자가 300만 명밖에 안 돼도 끝까지 보게 되는 게, 그게 또 이제 처음만 잠깐 보고 마느냐. 저희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 12분이 해야지 이제 광고가, 그 인서트 광고가, 유튜브가 광고를 해서 수입이 늘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경우는 거의 봐준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지루할 새가 없으니 이 콘텐츠를 업로드 해 놓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니 그 광고 수입이 많이 되는 거죠. 어떻게 300만 명인데 한 달에 20억이나 되느냐? 어떤 사람은 아까 100만 명인데 1원도 없다는데, 그건 이제 저작권의 문제가 있었던 거고,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다 봐주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럽니다. 3시 50분이 되는데요. 하나만 더. 여러분들 이 요리를 하고 싶은 분은, 시니어들이 잘하는 게 요리인데 반드시 요리가 어떤 내용에도 합쳐진 게 좋습니다. 이 망치 유튜버를 참고로 꼭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망치. 캐나다에 사신 분인데, 망치인데, 공유 중지를 하고, 이걸 공유를 하는데, 망치. 이 망치라는 분이 577만 명이 구독자가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 이 한식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뭐 아주 3주 전에 이 자막을, 이분 것을 꼭 보실 것, 참고할 것은, 어떤 콘텐츠는 자막이 전 세계적으로 한 20개 나라의 자막이 올라와요. 그러면 자기 콘텐츠가 한국말로 했을 때, 요리는 그렇게 자막이 적으니까 영어로 올라가고 한국말로 올라가고 막 모든 나라의 20개국의 언어로 그 각국의 자원봉사자들이 번역해서 올려줍니다. 그것을 올릴 수 있도록 이 유튜브 편집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말을 자동으로 표 단위로 어디서부터 편집할 것인지 별도의 편집 프로그램을 안 써도 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873만 명이 구독을 한, 이 망치는 캐나다에 가서 심심해서 이민을 갔는데, 심심해서 게임방에 가서 게임을 했는데 여자라고 안 붙여줘서 자기 이름을 부드럽게 지었더니 안 붙여줘서 망치라고 세게 했더니 남자들이 게임을 상대해 주더래요. 그래서 망치라는 네임으로 그 게임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엄마 게임 중독되겠어. 내가 유튜브 촬영해주고 편집해줄 테니 요리 엄마 잘하잖아. 그 요리를 올려봐. 하여튼 히트를 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구독자는 전 세계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국인 2세,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인들이 많이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어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말식으로 영어를 합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외국에 있는 한국인 2세가 한국말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기 위해서 여기도 또 많이 한국 음식도 배우고, 뭐 3타를 한다면 3타. 영어도 배우고 한국말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이거 한번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뭐 이상으로 이 요리를 한국 요리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지금 뭐 53분이 됐는데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주가 장비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과 어떤 것을 사용한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녹화 끄는 거 어떻게 이제 찾아봐야지. 이거 확대. 화면 공유 해제. 소리가 나는 건 뭐죠? 아, 이제 여기 이 마이크 소리. 스마트폰에서 녹화. 여기 잘, 아까 이제 어? 제대로 아까 걸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는 아까 이중으로 돼요.